자,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계속 하는 이유는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한국과 중국, 북한, 그리고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크라이나가 한국에는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국이 앞으로 당할 수 있는 일의 사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한국이 어떻게 해야 지금 친중화 경향에서도 벗어나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협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91년 독립하기 전에는 한참 전에 우크라이나가 잠깐 독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600년대에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흔히 이 코작 기병을 다룬 대장 부리바라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코작 기병, 코사크라고도 이야기하죠, 요즘은. 코작 기병이 당시에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던 폴란드를 갖다가 위협하고 자치권을 얻어서 러시아한테도 일종의 서로가 폴란드로부터 좀 보호하고 협조하자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의 배반으로 폴란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나눠 가졌죠. 그게 1667년입니다. 그 뒤로 독립을 못하다가 1차 대전이 진행이 될 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 독립 선포한 지도부를 강제로 진압하면서 스탈린이 진압했죠. 그러면서 아예 소비에트 연방으로 같은 나라인 양 22년에 편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91년까지 우크라이나는 해방을 하지 못하다가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그래도 친러에서 독립하지 못하다가 2004년에 티모센코라고 그 여자 정치인이 있을 때 혁명을 한번 일으켰고 또 2014년에 유로마이단 혁명을 한번 일으키면서 친러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EU나 나토 서방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 즉 러시아하고 손을 끊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침공을 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이유도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번이 아니면 이제 독립의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한국이 지금 친북화, 친중화 되어 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친북, 친중이 지금 핵심들은 많죠. 그런데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대중은 북한도 싫어하고 그리고 특히 중국은 더 싫어하는 그런 양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번에 그냥 겁만 좀 주고 탱크로 한 20만 동원해서 쳐들어가고 한 서너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훈련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항복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몇 달 동안 훈련한다고 사진을 갖다가 내보내고 침공하니 안 하니 10월 16일날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한 것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친러 정권으로 교체해라. 그리고 대통령이란 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침공 날짜가 지났는데도 도망을 가지 않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거는 이제 쳐들어가서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쳐들어가기만 하면 아마 키예프 한 100km 밖에만 가도 저건 도망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침공을 했죠. 근데 침공하는데 전략 전술도 없고 또 장비나 물자도 풍부하지 못했고 제대로 정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작전도 없이 그냥 막 쳐들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혼돈했을 겁니다.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원래 그루지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91년 해방이 되고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이제 대통령을 맡고 하면서 급격히 친미 국가처럼 됐죠. 그때 미국의 부시가요. 사실 이 조지아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이 지켜줄 것처럼 그래 바람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아에 러시아 사람 계통들이 많이 사는 두 개의 자치공화국이 있었어요. 아파지아 공화국이라는 거하고 남오세티아라고요. 그 남오세티아에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아와 이 남오세티아에 싸움을 붙여가 러시아가 자국의 평화유지군이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조지아를 침공해서
나흘 만에 해치웠지요. 자, 그때는 러시아가 거의 피해가 없었고 조지아가 일방적으로 당해서 항복을 해서 지금까지도 러시아에 꼼짝을 못하는 상태로 그 뒤부터 총 150석의 의회 정당 중 이 모든 정당이 친EU를 지향하고 있지만은 EU 가입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조지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길을 들였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기대하는 것도 지금 보세요. 이 도네츠크 공화국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루안스크 공화국, 자치공화국 두 개에서 친러 반군이 싸운다면서 사실상으로는 러시아의 정규군 옷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2015년부터 싸움을 벌였죠. 14년부터 벌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으로 비화가 됐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러시아 사람이 많이 사는 동부의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두 개의 자치공화국이 시비가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다가 그 자치공화국의 민병대가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사실상 군인을 옷을 벗겨가지고 반군으로 만들어서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장비도 다 대주고요. 사실상 러시아가 주도하면서 겉으로는 반군이 주도하는 것처럼 해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죠. 자, 그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것들 두 개 작은 공화국 반군, 물론 우리가 뒤에서 싸워주고 있지만 이것도 진압하지 못하는데 뺏어먹기는 그냥 식은 죽먹기다. 크림 반도를 뺏어도 꼼짝 못하고 두 개 공화국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배를 하고 있어도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이 점거가 당해 있죠. 이 두 공화국에요. 그리고 그 두 공화국 인접 지역까지 다 접전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8분의 1의 땅을 못 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림 반도는 뺏겨버렸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가 노렸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조지아 같은 아파지아, 남오세티아 이런 것들을 부추겨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겁을 줘서 지금까지 조지아를 길들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분쟁을 통해서 길을 들여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위성국가처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키예프 100km 이렇게만 더 들어가면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 협상하자라고 될 거고 그러면 탈무장화, 탈나치화를 내세우면 우크라이나의 무장해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질렌스키 같은 반러 정치인에 대한 제거 두 가지를 내걸고 친러 정권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벨라루스 한번 보십시오. 2월 27일 날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60%가 넘는 지지로 루카센코가 3선을 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벨라루스 땅에 러시아의 핵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엊그제 했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와 장기적으로 통합한다라고 합의가 돼 있고 우크라이나전에도 엊그제부터 자기들이 군대를 보내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가만히 보면 체첸에서 부대를 가져왔어요. 카다로프라고 1, 2차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에 맞서 싸우다가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체첸을 점령하려면 힘드니까 그 반군들 중에 무식하고 산도적 같은 놈을 꼬드겨가 자기 체첸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러시아가 도와주고 결국 체첸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첸에 있는 러시아 꼬봉이죠. 가다로프가. 그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탱크 중에 Z자는 러시아고 V자는 체첸이에요. 그래서 체첸이 지금 참전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또 체첸에서 가다로프에 반대하는 원래 오리지널 반군들이 또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또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벨루루시가 참전하고 뭐 체첸이 참전하고 이러면서 러시아가 저거가 지금 힘이 딸리니까 이제 주변에서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첸이나 벨루루시나 그거 붙여봤자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전력이 세졌는가? 원래 그 동부에 있는 공화국은 두 개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 이 동부 지역 전투를 다룬 내전을 다룬 뭐 도네츠크 공항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영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보급이나 참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절실하게 나오고 군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한때 세계 사이에 전력을 갖춘 국가가 거의 다 무너진 게 나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이번에 젤렌스키라는 자가 지도자다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침투한 러시아가 남의 땅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도로 상황이나 또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의 기갑 부대를 박살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다시 또 러시아가 지금 침투 중이라 그러죠. 다시 키예프를 향해서 대기 부대를 보내고 있다고 하죠. 거대한 대열, 5km짜리 대열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28km 앞에 와 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도시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방어를 하고 있고 도시 외에 키예프로 이르는 길, 또 크림반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간헐적으로 개별 도시, 주요 도시들 이런 거는 러시아군이 지금 공격을 하고 일부 점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푸틴의 240조 재산 착복과 더불어서 러시아군의 부패 양상이 명확히 드러나서 또 러시아군이 강제 징집도 아니고 좀 징집 제도가 지원병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가난한 집에 시골에 애들을 징집을 시켜요. 뭐 도시 부잣집에는 거의 징병을 안 간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전쟁터에 투입을 한 것이 한 500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들 입을 통해 가지고 낱낱이 공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경제적 타격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가 핵을 뭐 동원태세를 갖추었다? 못 쏩니다. 쏘는 순간에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지금도 보면요. 진공 열악 폭탄 그리고 접속탄까지. 그러니까 같이 복싱을 하기로 했으면 복싱을 해야 되고 격투기를 하려면 격투기를 해야 될 건데 지금 복싱을 하자 해놓고 러시아가 지금 격투기용 발까지 쓰고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반칙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다가 접속탄, 진공폭탄 이런 거를 열압폭탄을 사용해서 그냥 이 시청각을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비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유엔이나 미국의 민간인 희생자의 다수가 이런 불법 폭탄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 러시아가 공선전을 벌여서 키예프를 함락시킬 수 있냐? 저는 노라고 봅니다. 독일군이 수십만 명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스탈린그라드는요 키예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한 20-30만 명짜리요. 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50만 명 플러스 지원군 해서 한 70만 명이 들어갔고 당시 러시아 군대가, 소련 군대가 170만 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사상자가요 한 200만 명 가량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스탈린그라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예프는 스탈린그라드보다는 한 10배쯤 큰 대도시고 인구 400만에 이 키예프를 지금 우크라이나 군과 또 우크라이나 군 민병대 또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의 열성 외국 전사들이 전부 키예프로 지금 결집을 해서 키예프 사수전을 준비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떻게 시가전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그런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상대로 러시아가요 인공 전쟁을 벌여서 그걸 함락시키고 장악을 하려면 어쨌든 대통령 군까지 덮치고 그리고 싸우는 사람을 다 쫓아내거나 죽이고 그리고 주요 인물들을 잡아들이고 이게 해야 함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예프를 함락시키려면 러시아에서는 군대가 몇 명 가야 되냐? 이번에 침공한 사람이 15만 명이고 한 뭐 6만 명이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대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8만 명을 더 동원합니다. 지금 러시아군에 동원된 부대가요. 전차 191대, 항공기 29대, 장갑차량 816대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대가 넘는 장갑차 탱크가 파괴됐어요. 항공기 29대, 헬기 29대 이렇습니다. 야포 74.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전쟁에서 30%의 손실 정도가 나면 전쟁을 더 수행할 수 없는데 1차로 투입된 러시아 전력의 지금 대대급 기갑 전투 단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러시아는 탱크, 장갑차 등을 중심으로 30% 정도의 손실이 이미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원칙으로 보자면 러시아의 이번에 1차 투입된 부대는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싸울 수 없고 4,500명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주요 장비가 합쳐서 30%의 손실이 났다. 침투군에요. 자, 이 정도면 러시아가 실제로 키예프를 함락시키려면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러시아 군대 15만 명에 제가 볼 때는 한 4배 정도를 넣어도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 침투시켜서 계속 사망자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포위를 한 채 기다리는 장기전을 갈 거냐. 장기전을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스위프트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중앙은행 그리고 국부 펀드까지 다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잖아요. 국부 펀드의 절반이 푸틴 개인 거랍니다. 자,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러시아 항공기고 러시아에 배고 어디에 지금 기항을 하거나 갈 수도 없어요. 자, 이런 경제 제도, 러시아의 어떤 이 수출품들이 밖으로 일제히 팔 수도 없는 상황. 자, 이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압박이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붕괴의 양상이 올 거고, 벌써 루블화 가치가 3일 만에 30% 넘게 36%까지인가 떨어졌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자를 20%로 올리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잖아요, 정부가. 그 자국의 화폐 가치가 휴지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러시아 국민들에게 밀어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러시아에 6,000명이 시위를 하다가 체포돼 있대요. 러시아 각지에서 반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치로 들고 시위를 하다가 6,000명을 체포했다. 자, 푸틴이 날고 기어도 저는 과거에 공산 소련이 날고 기어도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푸틴은 그에 비하면 사입이죠.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얼마나 더 가느냐. 당황한 게 지금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푸틴이 무너지면 죽을까봐 경제 금융 지원을 해주자고 어쩌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파는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아시아로 오게 되면 중국과 북한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 중국과 일본 이런 싸움으로 다 전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 분전, 휴전 hợp장장에 어제 나가가 첫 마디가 크림반도 내놓고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공화국 다 내놓고 돌아가라. 그리고 들어온 군대 다 나가라. 그게 우리 요구 조건이라 해서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폴란드 쪽에다가 해서 2차 회담을 한다고요. 러시아가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건 이거 정말로 수상하면서도요, 실제로 시간을 끌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 할 수도 없고 스톱할 수도 없는 이 곤혹스러운 처지 때문에 시간을 끌어가면서 모종의 서방으로부터 이 좀 중재 제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이번에 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갑니다. 한국도 끝없이 앞으로 중국과 북한에 또 그들과 연계된 러시아의 협박을 받을 건데, 한국이 이번에 이 제재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도발에 대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결국 미국과 같이 러시아의 금융 제재에 나선 32개국에서 한국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방 중에 유일하게 역외 통제 규정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뒤늦게서 뭘 한다 하지만은 이마저도 미국의 제재를 일부만 따라가는 행태라 이 역외 통제 규정 면제를 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기업들의 피해도 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한 EU 25개 대국 대사들이 한국 국제사회와 함께하기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겠습니다. 자, 한국의 문재인이 친중, 친러, 친북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의 정체성이 뭔지 보십시오.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 한국은 우크라이나처럼 안 보이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이니 MBC니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비웃었는데,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친북, 친중, 친러하는 사람이 늘어나 있고 그런 정권이 집권해 있고 가관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 국민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매일 해설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백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사